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하고 A 플러스 2B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2A-B가 AX의 제곱 플러스 BXY 플러스 CY 제곱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관련된 문제죠. 우선 A 더하기 B는 4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y제곱하고 a 더하기 2b는 5x의 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y제곱을 나란히 쓰고 그대로 연립해 보겠습니다.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제곱이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b의 값은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처음에 썼던 a 더하기 b에 대입한다면 a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제곱은 4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y제곱과 같다. 식을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a는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항식 A와 다항식 B가 나왔으므로 이 두 식을 2A-B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3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의 제곱 식을 전개하면 6x제곱 마이너스 6y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제곱 정리하면 5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8y의 제곱 그러면은 a 값은 5, b 값은 3, c 값은 마이너스 8이라고 할 수 있겠죠? a하고 b하고 c를 더한다는 것은 5하고 3하고 마이너스 8을 더하는 것이 되므로 그 값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의 정답은 0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이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7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항식을 전개할 때 특정한 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이럴 경우에는 전부 다 전개할 필요 없이 x제곱에 해당되는 항만 전개하면 됩니다. x제곱을 k에 곱하고 3x를 마이너스 2x에 곱하고 마이너스 2를 x제곱에 곱하면 x제곱의 개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k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k-8 곱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7이라고 했으므로 k-8은 7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k값은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문제의 정답은 15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x가 y보다 큰 실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는 3,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3일 때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에 관한 문제죠. 곱셈 공식을 이용해 식을 변형해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라는 식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3xy를 빼면 얻을 수 있겠죠. x 플러스 y가 3이므로 3을 대입해 본다면 3의 제곱 마이너스 3xy가 3과 같다는 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3은 9 마이너스 3xy와 같게 되고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3xy는 6과 같게 됩니다. 그렇다면 x 곱하기 y 값은 2라고 할 수 있겠죠. 변형식을 하나 더 써본다면 x-y의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4xy를 뺀 것과 같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은 x 플러스 y가 3이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그러니까 9 빼기 8에서
1과 같다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x-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x가 y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x-y는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은 x-y의 세제곱 플러스 3xy 곱하기 x-y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x-y가 1이므로 1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는 6 곱하기 1을 한 게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식을 정리해보면은 1 플러스 6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은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x-x분의 1의 값이 1일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셈 공식 중 분수식을 이용하는 문제죠. 식을 대입할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식을 개수가 같은 것끼리 정리한다면은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식의 대입할 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식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2를 더한 것과 같게 됩니다. x 마이너스 x분의 1이 1이므로 여기에 대입하면은 1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으므로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식의 값들을 각각 주어진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식을 정리하면은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므로 그 값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문제의 정답은 2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죠. 여기서는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등식의 양변에 x는 2를 대입한다면 3 플러스 2 플러스 1은 x-1이 있는 부분이 전부 사라지고 c 곱하기 3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6과 3c가 같다. c의 값은 2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등식의 양변에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0을 대입한다면은 2은 x가 있는 부분 전부 사라지고 b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되겠죠. 1과 마이너스 2b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좌변에는 4 곱하기 3은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1, 우변에는 마이너스 2a 곱하기 마이너스 3, 그 나머지는 사라지겠죠? 12에서 4를 빼면 8, 1 더하면 9, 그리고 6a와 같다. a 값은 6분의 9가 되므로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를 구하면 되겠죠. 1 더하기 2가 되므로 그 값은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항식 fx를 x-2로 나눴을 때의 몫은 qx, 나머지는 5이고 q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3이라고 합니다. x 곱하기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죠. 우선 식을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써보겠습니다. fx는 x-2로 나눴을 때 몫이 qx이고 나머지는 5이다. 그럼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f2는 5라는 값을 일단 얻을 수 있겠습니다. q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라고 했으니까 q-3의 값은 3이다.
이 값도 얻을 수 있겠죠. x 곱하기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x 값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얻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마이너스 3 곱하기 f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fx를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쓴 식에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본다면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 곱하기 q 마이너스 3 플러스 5라는 식을 쓸 수 있겠죠. 이 식은 마이너스 5 곱하기 3 플러스 5가 되므로 마이너스 15 플러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구해야 될 식의 값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0을 곱하면 되므로 3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6번 문제의 정답은 30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이 다항식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항식이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므로 인수정리의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주어진 3차 다항식을 p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px는 x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와 같다. px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므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을 인수분해 해본다면은 이 식은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것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p 마이너스 3의 값은 0이 돼야 하고 p2의 값은 0이 돼야 하겠습니다. 우선 p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면은 마이너스 27, 3, 3은 9 곱하기 2니까 18,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0과 같다. 식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7 더하기 18이 마이너스 9가 되므로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9와 같다는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p2의 값을 구해본다면은 8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과 같다. 그럼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6과 같다는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a와 b에 관한 두 식을 연립한다면은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그대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a는 25와 같다. a 값은 마이너스 5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5를 2a 플러스 b에 대입한다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6과 같다. 그럼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a-b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을 구하면은 그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다항식 fx를 3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하자고 합니다. 다항식 fx를 3 곱하기 x-3분의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을 때 식의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식을 a는 bq 플러스 r의 구조로 나타내 볼까요? 다항식 fx는 3x-2의 제곱을 나눴을 때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x이다. 우리는 3 곱하기 x-3분의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면 되므로 이 식을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제곱 아래의 3x-2에 식을 변형한다면은 3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에 제곱이 돼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지수를 분배한다면은 9 곱하기 x-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qx 플러스 rx가 됩니다. 식을 또 변형해 본다면 3 곱하기 x-3분의 2의 제곱, 원래 있던 9에서 3을 qx에 곱해준다면 3 곱하기 qx 플러스 rx, 이렇게 바꿨을 때 나누는 식 b, 그 다음에 거기에 곱해진 부분이 몫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 이렇게 더해지는 구조겠죠. 이 식에서 몫을 3qx, 나머지를 r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2차식 px에 대하여 p2-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6이고 x 곱하기 px는 x-2 곱하기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px를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항식의 모양을 추론한 다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여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px가 2차식인데 x 곱하기 px가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므로 px라는 식도 x-2 곱하기 x-3을 인수로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2차식은 2차항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앞에 a를 곱해 보겠습니다. 이 식을 2차식 px라고 할 수 있겠죠. p2-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6이라고 했으므로 x에 2를 대입한다면 p2-2는 6과 같게 됩니다. p0의 값이 6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x는 0을 px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p0은 a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과 같다. 그럼 이 값은 6a가 되는데 이게 6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a 값은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x라는 2차식을 다시 써본다면은 x-2 곱하기 x-3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px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x에 4를 대입한다면은 4 빼기 2는 2, 4 빼기 3은 1 이렇게 곱하면 2가 되겠죠. 따라서 9번 문제의 정답은 2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이 식의 인수를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문제죠. 3차식이므로 인수정리의 방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px라고 했을 때 px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의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a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4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양의 약수 1과 2분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 1, 2, 4 그리고 a가 포함된 식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x에 2를 대입해 볼까요? p2의 값은 8 곱하기 2니까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4a 플러스 3,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4 곱하기 3a 마이너스 1 플러스 4a. 이 식은 16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12 플러스 12a 마이너스 4 플러스 4a. 정리하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없어지고 마이너스 16, 12a, 4a 없어지니까 0이 되겠죠. 그럼 이 식은 x-2를 인수로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 볼까요?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쓴 상태에서 2로 나누게 되면은 2, 4, 마이너스 4a 플러스 1,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2, 더하면은 마이너스 2a, 곱하면은 마이너스 4a 0. 그럼 이 식은 x-2 곱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a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식만 따로 인수분해 한다면은 2x 곱하기 x 그 다음에 2a 곱하기 1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쓰게 되면은 크로스로 곱해서 마이너스 4ax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은 x-2 곱하기 2x 플러스 1 곱하기 x-2a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식의 인수를 고르라고 했으므로 10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하여 이 등식이 성립할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등식을 이항한 다음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과 같다. 이 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2분의 1하고 2를 함께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식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괄호 밖에 2만 안으로 곱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2a제곱 플러스 2b의 제곱 플러스 2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됩니다. 괄호 안의 항들을 각각 인수분해한다면은 2분의 1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이용한다면은 a-b, b-c, c-a는 모두 0이 되어야 합니다. a-b가 0과 같다, b-c가 0과 같다, c-a가 0과 같다. 그럼 a하고 b가 같고 c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 b, c 값이 모두 같은데 이것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고 했으므로 주어진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가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 수를 한 문자로 바꿔볼까요? 100을 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루트 97은 n에서 3을 뺀 값이 되고 100은 n, 101은 n 더하기 1, 104는 n 더하기 4, 그리고 플러스 36이 있게 됩니다. 루트 안에 이 식을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공통부분을 만들기 위해 n 곱하기 n 플러스 1하고 n-3 곱하기 n 플러스 4를 따로 곱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36을 더한 식이 되겠죠? 이 식은 n의 제곱 플러스 n 곱하기 n의 제곱 플러스 n-12 플러스 36이 됩니다. n의 제곱 플러스 n을 라지 a로 치환한다면 이 식은 a 곱하기 a-12 플러스 36이 됩니다.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이 식을 인수분해 해본다면 완전 제곱식이 되므로 a-6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환한 걸 다시 돌려주면 n의 제곱 플러스 n-6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주어진 식은 루트 안에 n의 제곱 플러스 n-6의 제곱이 있게 됩니다. 루트하고 제곱이 만나면 절대값과 같으므로 절대값 n의 제곱 플러스 n-6을 계산하면 되겠죠. n은 100과 같았으므로 절대값 100의 제곱 플러스 100 마이너스 6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절대값 10,000 더하기 100 빼기 6이 되므로 이 값은 1094가 되겠죠. 절대값 1094는 1094와 같으므로 1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이러한 식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AD-BC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의 값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식을 변형시켜 볼까요? 우선 AD-BC라는 것을 제곱하게 된다면 A제곱 D의 제곱 마이너스 2ABCD 플러스 B의 제곱 C의 제곱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AC 플러스 BD의 제곱이라는 식은
a제곱 c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b, c, d 플러스 b의 제곱, d의 제곱과 같습니다. 두 식을 나란히 더하게 된다면은 ad-bc의 제곱 플러스 ac 플러스 bd의 제곱이 되고 우변에는 a제곱 d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그 다음에 a제곱 c의 제곱, b의 제곱 d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식을 인수분해 해본다면은 a제곱으로 묶었을 때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 됩니다. 한 번 더 인수분해 한다면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값이 1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ad-bc의 제곱에 1의 제곱을 더한 값이 1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d-bc의 제곱은 0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ad-bc의 값은 0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3번 문제의 정답은 0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복소수 z가 2 플러스 i로 주어져 있을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소수 z가 2 플러스 i로 주어져 있다면 복소수 z반은 켤레 복소수이므로 2-i라고 할 수 있겠죠.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대입을 하면 되는데 대입하기 전에 먼저 식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분수로 남아있는 식은 통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분을 해보면은 z 곱하기 z반은 z바 곱하기 z-1 플러스 z 곱하기 z바 마이너스 1 식을 전개하면은 z 곱하기 z바분의 z 곱하기 z바 마이너스 z바 플러스 z 곱하기 z바 마이너스 z 그럼 이 식은 z 곱하기 z바분의 2 곱하기 z 곱하기 z바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z 더하기 z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선 z 더하기 z바를 따로 구해본다면은 2 플러스 i 더하기 2 마이너스 i가 되므로 그 값은 4가 됩니다. z 곱하기 z바를 구해본다면은 2 플러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가 되는데 합차 공식이므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은 5가 되겠죠. 4하고 5를 주어진 식에 대입한다면은 5분의 2 곱하기 5는 10 마이너스 4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분의 6이 되겠죠. 따라서 14번 문제의 정답은 5분의 6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이 복소수 z에 대하여 z제곱은 0보다 작을 때 실수 x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0보다 작다는 것은 이 복소수가 순허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z란 식을 정리해 볼까요? i 곱하기 x-3i의 제곱이라는 것은 i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6xi 플러스 9i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은 i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6xi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전개하면은 x제곱 i 마이너스 6xi의 제곱 마이너스 9i가 됩니다. 그럼 이 식은 6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9의 i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순허수가 되려면은 실수 부분 6x는 0이 되어야 하고 허수 부분 x제곱 마이너스 9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럼 x값은 0이 되어야 하고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 아니어야 하므로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거나 x는 3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럼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5번 문제의 정답은 0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이 복소수 z에 대하여 z의 2010제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소수의 거듭제곱에 관련된 문제죠.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복소수를 제곱하여 모양을 바꿔봐야 합니다. 복소수 z가 1 플러스 i분의 루트 2라고 주어져 있는데 양변을 제곱해 본다면 z제곱은 1 플러스 i분의 루트 2의 제곱이 됩니다. 지수를 분배한다면은 분모에는 1 플러스 2i 플러스 i 제곱분의 2가 되므로 1과 i 제곱이 없어지면은 이 식은 2i분의 2가 되니까 이 값은 i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분의 1에 분모를 실수한다면은 분모 분자에 i를 곱해서 마이너스 i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z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므로 z4제곱은 마이너스 i의 제곱, 그러니까 i의 제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z2010제곱이라는 거는 z4제곱을 502번 곱한 다음에 z의 제곱을 추가로 곱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을 502번 곱하고 z제곱을 곱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곱하게 되면은 1이 되고 z제곱은 아까 마이너스 i였죠.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6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제곱근을 곱한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ab가 나온다면은 이것은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주어진 식도 마이너스 2 플러스 x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를 곱하면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4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2 플러스 x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가 각각 0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x는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겠죠. 그리고 이 식은 마이너스 2 더하기 x가 0이 되는 경우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가 0이 되는 경우도 만족을 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x값은 2가 되거나 또는 x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도 포함을 해야겠죠. 그럼 정수 x의 범위를 구해본다면은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수 x의 범위를 정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수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7번 문제의 정답은 5개입니다. 다음 18번입니다. x에 대한 이 2차 반연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지를 알아보려면 판별식에 넣어보면 되겠죠.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 방정식은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이므로 4분의 D 판별식을 넣어보겠습니다. 절반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므로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7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식을 전개하면은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K제곱 K제곱 없어지고 2K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K가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8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9번입니다. x에 대한 이 2차 방정식이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중근을 가질 때
실수 A, B의 합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므로 판별식에 넣어볼까요? 판별식 D는 A 플러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B 이것이 0과 같다. 식을 전개하면은 A제곱 플러스 4KA 플러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B가 0과 같다. 4K제곱 4K제곱 사라지고 이 식이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므로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K가 있는 항은 4A-8 곱하기 K 그 다음에 나머지는 A제곱 마이너스 4B 이것이 0과 같다. 이 식은 K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4A-8이 0이 되어야 하고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4A는 8과 같으므로 A 값은 2라고 할 수 있고 A는 2를 대입한다면 4-4B는 0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4B가 마이너스 4와 같으므로 B의 값은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A 더하기 B는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9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x에 대한 2차식이 x 플러스 k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a-k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이 2차식을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하므로 판별식에 넣어볼까요? 판별식 D는 3a-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과 같다. 그러면 이것이 중근을 가져야 하므로 0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식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9a의 제곱 마이너스 2를 곱하면 6, 3, 18a 플러스 9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4는 0과 같다.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과 같다. 식을 인수분해한다면 a-1 곱하기 a-5는 0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 값은 1이거나 a 값은 5여야 합니다.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a는 1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a 값을 5라고 할 수 있겠죠? a는 5를 주어진 식에 대입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15-3이니까 12x 2 곱하기 5의 제곱은 50 마이너스 15 플러스 1을 계산해야 되므로 36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은 x-6의 제곱이 되겠죠? k 값을 마이너스 6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k의 값을 구해본다면은 5 마이너스 6이 되므로 이 식의 값은 11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번 문제의 정답은 11입니다. 다음 21번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두 근의 합을 구해본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므로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근의 곱은 2분의 5라고 할 수 있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5를 주어진 식에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것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것과 같습니다. 이 식에 대입한다면은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5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5. 그러니까 1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9 정리하면 4분의 9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21번 문제의 정답은 4분의 9입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이 2차식에 대하여 F알파는 마이너스 1, F베타는 마이너스 1일 때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알파에 2를 더하면 0이 되고 F베타에 2를 더하면 0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fx에다가 2를 더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이 식의 x에 알파를 대입하거나 베타를 대입하면은 식을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알파 베타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은 4가 되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대입하면은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6 곱하기 4 4의 세제곱은 64가 되고 6에 4를 곱하면 24가 됩니다. 더하면은 88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2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3번입니다. 유리계수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 근이 2-루트 3일 때 2차 방정식 x제곱 b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켤레근의 성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계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주어져 있다면 다른 한 근은 그것의 켤레근이 됩니다. 한 근이 2-루트 3이니까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을 더하게 되면은 4가 되는데 이것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가 4와 같다고 할 수 있겠고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두 근을 곱하게 되면은 합차 공식 4-3이 되므로 1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b랑 같다고 할 수 있겠으니까 b의 값이 1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두 근의 제곱의 합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를 계산하면은 1 플러스 8 그러니까 9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2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2차 항의 계수가 각각 2하고 마이너스 1인 두 2차 함수 y는 fx, y는 gx의 그래프가 이 그림과 같을 때 방정식 fx는 gx의 두 실근의 차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y는 fs라는 2차 함수를 살펴본다면은 x축과 마이너스 2하고 4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fx란 식은 2차 항의 계수가 1이고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x라는 함수는 2차 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1 곱하기 x축과 0하고 4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겠죠. fx는 gx라는 방정식은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4랑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을 정리한다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한쪽으로 다 넘기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과 같다. 양변을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과 같다. 이 식을 인수분해한다면은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x값은 4이거나 x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은 4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실근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큰 수 4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1을 빼게 된다면 그 값은 5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24번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다음 25번입니다. 직선 y는 x 플러스 1이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선과 2차 함수 그래프가 만난다고 했으므로 둘을 연립한다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와 x 플러스 1이 같다는 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항들을 전부 좌변으로 이항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은 교점의 좌표는 알파, 알파 플러스 1 그리고 베타, 베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은 6과 같다. 두 근의 곱은 k-1과 같다. 이런 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두 교점 사이에 거리가 4루트 2라고 했으므로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해본다면은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의 제곱 식을 정리한다면은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와 같게 되므로 이 값은 루트 2 곱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1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루트 2 곱하기 36 마이너스 4k 플러스 4와 같다.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40 마이너스 4k와 같다. 루트 안의 식을 정리해 본다면은 루트 80 마이너스 8k라고 할 수 있겠죠? 루트 80 마이너스 8k가 두 교점 사이의 거리인 4루트 2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한다면은 80 마이너스 8k는 3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k가 마이너스 48과 같으므로 k 값은 6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25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6번입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의 함수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9 이상 b 이하라고 할 때 실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이 함수를 표준형으로 고쳐볼까요? y는 마이너스로 묶은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곱해진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절반의 제곱을 4를 더했다가 빼면은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7이 되겠죠?
이 함수는 위로 볼록한 함수이므로 x가 2일 때 최대값 7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x의 값이 4이거나 x의 값이 a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주어진 최소값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x에 4를 대입하게 되면은 y값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플러스 3이므로 이 값은 3이 됩니다. 그런데 함수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9 이상이므로 마이너스 9를 최소값으로 만들려면은 x가 a일 때 그 값이 마이너스 9가 나와야겠죠. 즉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쪽으로 다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과 같다.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은 a 마이너스 6 곱하기 a 플러스 2는 0과 같다. 그렇다면은 a 값은 6이거나 a 값은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의 조건에서 a 값은 4보다 작다고 했으므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대값이 7이었으므로 b의 값이 7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그 값은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6번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다음 27번입니다. 이 함수가 x는 a일 때 최대값 b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때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 부분이 있으므로 치환을 한번 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를 t라고 놓는다면은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런데 치환을 할 때는 반드시 치환을 한 문자의 범위를 구해줘야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게 되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므로 이 t의 값은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 함수는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6 마이너스 3과 같으므로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과 같다. 표준형으로 고친다면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t를 만든 상태에서 절반의 제곱인 9를 더했다가 빼줍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t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9가 되니까 플러스 12가 나오게 되고 이것은 t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는데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에 속해 있죠. t의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 12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t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방정식을 풀어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과 같다.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과 같다. 그럼 x값을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함수는 x는 1일 때 최대값 12를 가지므로 a를 1, b를 12라고 한다면은 a 더하기 b의 값은 1 더하기 12, 그러니까 13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27번 문제의 정답은 13입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이 방정식의 내근을 알파, 알파바, 베타, 베타바라 할 때 알파 곱하기 알파바 플러스 베타 곱하기 베타바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 보호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식을 변형하는 것입니다. x 4제곱이 있고 49가 있으므로 x 4제곱 플러스 14x제곱 플러스 49 그리고
마이너스 4x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0과 같다. 식을 각각 인수분해 해본다면은 x제곱 플러스 7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0과 같다. 합차 공식에 의하여 x제곱 플러스 7 플러스 2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2x의 곱은 0과 같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은 0과 같다. 각각의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알파바, 베타, 베타바라고 한다면은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알파바는 7과 같다. 그리고 두근의 곱 베타 곱하기 베타바는 7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알파 곱하기 알파바 플러스 베타 곱하기 베타바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둘의 합은 14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28번 문제의 정답은 14입니다. 다음 29번입니다. 이 3차 반연식의 세근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차 반연식의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본다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5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플러스 k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0과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3차 반연식의 좌변은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3차, 2차, 1차,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k, 0. 그럼 이 3차 반연식은 x 플러스 1 곱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로 인수분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미 x는 마이너스 1이 음수이므로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에서 두 개의 음수가 나와야겠죠. 일단 이 2차 반연식이 실근을 가져야 하므로 판별식 d의 값은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k니까 8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8k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 k는 부동호 방향 바뀌고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 이것은 0보다 작은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2분의 k는 둘 다 모두 음수여야 하므로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k 값이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k의 범위는 0보다는 k가 크고 8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 따라서 29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방정식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메가의 성질에 관한 문제죠. x세제곱은 마이너스 1과 같으므로 이항을 시키면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 한다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과 같다. 여기서 오메가의 성질들을 정리해 본다면은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리고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과 같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을 오메가의 6제곱으로 묶는다면은 오메가의 6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세제곱으로 묶게 된다면은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남는 식은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됩니다.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과 같으므로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됩니다. 그럼 남는 값은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메가의 제곱이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으므로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라는 식은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그러니까 2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메가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되므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오메가의 값을 구해본다면은 오메가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그럼 오메가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할 수 있으므로 2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2를 곱하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에서 1을 뺀게 되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값이 a 플러스 bi하고 같다고 했으므로 a 값이 0이 되면서 b의 값이 루트 3이거나 a 값이 0이 되면서 b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어야 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0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은 3이 되겠죠? 따라서 30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